해당 영상은 엑스푸시 2.8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고객사의 설치 버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엑스푸시는 업무 시스템이 수시로 생산하는 정보와 메시지를 이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발생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푸시 서버입니다. 엑스푸시는 넥사크로로 구축된 업무 환경에서 최적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하며 일반적인 데스크탑 노트북 환경과 모바일 환경 모두 지원합니다. 엑스푸시 제품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넥사크로와 엑스플랫폼 제품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NRE와 WR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푸시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폴링 방식으로 정보와 메시지를 가져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폴링 방식이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정보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마다 타이머 기능을 통해 서버 서비스를 호출하여 데이터 발생 여부를 체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메시지가 발생하지 않아도 일정한 시간마다 서버 서비스를 호출하기 때문에 서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며 정보나 메시지 발생 시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일정 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 송수신에 따른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수신을 동기 방식이 아닌 비동기 수신을 원하는 경우. 세 번째, 배치의 결과 및 인스턴스 메시지와 같은 비동기 정보의 수신을 원하는 경우. 비동기 방식의 경우 메시지 수신까지 별도의 대기 상태에 있지 않아도 수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넥사크로로 구축된 업무 환경에서 푸시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할 경우. 다섯 번째, 일반적인 PC 데스크탑, 노트북 환경과 모바일 환경을 모두 지원해야 할 경우.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일 때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에 엑스푸시 서버가 준비되어 있고 클라이언트에서 엑스푸시로 접속하게 되며 접속 방법에 따라 HTML5 방식의 웹을 통한 방식과 런타임 앱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속 시 포트 정보를 이용하여 구분되며 HTML5는 웹소켓 500000 포트를 사용하고 런타임은 TCP 500001 포트를 사용하여 접속합니다. 엑스푸시 서버는 서버 확장이 가능하여 확장 시 포트는 5000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전달 방법 중 신뢰성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B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발생하는, 즉 메시지 프로바이더의 경우 5000이 포트를 시용해 엑스푸시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의 경우 50003 포트를 사용하게 되며 모니터링은 UI 화면은 제공되지 않으며 콘솔 창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향후 UI 화면에 대한 부분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엑스푸시에서 사용되는 포트는 기본 5만 번대 포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 파일에서 재정에 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에 푸시 환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내부 방화벽 사용 시 FCM 서버에 대한 연결이 허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엑스푸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넥사크로와 백엔드 시스템과의 손쉬운 연동을 지원합니다. 메시지를 생성하고 공급하는 엑스푸시 프로바이더 XAPI를 제공하고 넥사크로에서 메시지 수신을 담당하는 엑스푸시 클라이언트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소켓 통신이 가능한 엑스푸시는 다양한 백엔드 시스템과의 손쉬운 연동을 통해 메시지 공급이 가능하고 그중 넥사크로 제품으로 구축된 업무 환경에서는 최적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고 모바일 환경 또한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지정된 푸시 서버로 메시지를 공급하며 엑스푸시는 수신자가 등록한 구분 값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달합니다. 엑스푸시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수신된 메시지를 메시지 레이아웃을 참조하여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며 업데이트, 인서트, 어펜드, 리플레이스 등의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엑스푸시 클라이언트 어댑터는 메시지 수신을 위한 동작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수신받은 후 데이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신뢰성 메시지를 보장합니다. 사용자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어도 신뢰성 메시지는 DB에 저장하게 되므로 사용자가 온라인 상태로 전환된 경우 수신하지 못한 미수신 메시지에 대해 재수신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전송 방식은 실시간 메시지 전달 방식과 신뢰성 메시지 전달 방식을 제공하며 만약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메시지 수신을 원하는 경우 신뢰성 메시지 전송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뢰성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B가 준비되어야 하고 현재 지원되는 DB 정보는 오라클, MS SQL, MySQL 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모바일 알림 기능입니다. 모바일 알림 기능은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노티피케이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스마트폰상의 넥사크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엑스푸시 서버로부터 메시지가 발생되면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이 항시 온라인 구동 상태일 수 없는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기능입니다. 네 번째, 사용자 수를 고려한 서버 확장 및 분산 서버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증가 등으로 서버 증설이 필요한 경우 엑스푸시의 환경 설정 파일만 변경하게 되면 무한대로 분산 서버 증설이 가능합니다. 서버 증설 시 엑스푸시 서버 간 기본 연결 포트는 50007을 사용하며 복수 개의 푸시 서버의 메시지 전달은 하나의 푸시 서버의 메시지를 공급하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푸시 서버에 자동 공급됩니다. 다섯 번째, 실시간 및 신뢰성 메시지 전송에 대한 최고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다음은 실시간 및 신뢰성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 성능 비교 자료입니다. 서버 사양을 인텔 코어 i7, 메모리 16기가를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시간 전송 방식의 경우 초당 63,000건을 처리할 수 있었으며 실시간과 신뢰성 방식 동시 처리한 경우 실시간 메시지는 41,000건을 처리하였으며 신뢰성 메시지의 경우 7,575건의 처리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고객의 서버 사양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터미널 형태의 콘솔 모니터링과 자바에서 제공하는 JMX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솔 모니터링의 경우 커맨드 형태로 입력하여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로는 현재 엑스푸시의 상태 보기, 엑스푸시 상태 초기화, 토픽에 대한 등록, 삭제, 검색 등의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JMX의 경우 엑스푸시 서버 정보와 오퍼레이션 시스템 정보, JVM 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단독 실행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와스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단독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지향형 서버 방식으로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이 실행 시 논리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어 데이터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스푸시를 도입하여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조직 구성원의 공지사항 또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 수행자 간의 실시간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경우, 증권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업무 프로세스상 책임자에 대해 요청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운영 중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모니터링 정보 알림 업무에 적용한 경우, 스케줄 관리를 위한 알림 기능을 구현하는 경우, 제품 판매 현황 등 업무 데이터의 실시간 확인 또는 모니터링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볼 수 있었으며, 엑스푸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주요 고객사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H카드사는 사내 업무를 위한 공지사항 메시지와 스케줄 기능, 그리고 예약 알람 기능에 도입하였으며 5,000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어 엑스푸시는 2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S증권사는 사내 업무를 위한 공지 메시지와 책임자 승인을 위해 도입되었고 2,000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어 엑스푸시는 2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K통신사의 경우 고객과 지점의 공지사항 및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용도로 사용 중이고 2만 명의 사용자가 사용 중이며 푸시 서버는 4대가 운영 중입니다. S디스플레이의 경우 임원 화상 회의에 대한 공지 메시지 전송에 사용 중이며 1,000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어 엑스푸시는 1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엑스푸시 제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은 엑스푸시 구현 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픽. 토픽이란 메시지가 매칭되는 하나의 키값을 말합니다. 토픽은 토픽 키와 필드 밸류 구조로 되어 있으며 토픽 키는 다시 토픽 타입과 토픽 아이디로 구성되고 토픽 타입은 메시지 종류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룹 키로 일반 메시지를 예로 들어보면 긴급 메시지와 일반 메시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토픽 아이디는 각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한 개별 키를 의미합니다. 필드 밸류는 실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메시지는 여러 개의 전달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토픽은 메시지에 대한 사이즈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푸시 서버 특성상 메시지 사이즈는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이즈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토픽 타입은 반드시 사바이트로 구성되어야 하고 토픽 아이디는 최대 256바이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필드 밸류는 구분자를 포함하여 최대 4,000바이트까지 전달할 수 있지만 데이터에 구분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실 데이터 사이즈는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형태가 파일이나 이미지의 경우에는 푸시 메시지로 보내지 않고 URL 정보를 통해 수신자 화면에서 URL 주소로 접근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조직도를 이용하여 토픽 아이디 구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도는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에는 팀원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지원팀의 토픽 아이디는 A100이고 팀원 홍길동 토픽 아이디는 0001, 팀원 안중구는 토픽 아이디 0002로 토픽 아이디를 구성하였을 때 팀원 홍길동은 토픽 타입 노티와 토픽 아이디 0001을 등록하게 되는데 만약 고객지원팀에 대한 메시지도 수신을 원하는 경우 토픽 타입 노티와 토픽 아이디 A100을 토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수신을 원하는 토픽 정보를 등록해 주어야 메시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구성한 토픽 정보를 이용하여 엑스푸시의 기본 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팀원 홍길동이 엑스푸시에 토픽 타입 노티와 토픽 아이디 0001, 추가로 토픽 타입 노티와 토픽 아이디 A100을 등록합니다. 이때 프로바이더는 엑스푸시 서버에 토픽 정보 노티 A100 팀 메시지와 노티 9999 개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푸시는 홍길동이 등록한 토픽 정보와 프로바이더가 전달한 토픽 정보 중 매칭되는 경우 전달받은 메시지를 홍길동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홍길동이 등록한 노티 A00이 매치되므로 팀 회의입니다. 메시지는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노티 9999 개인 메시지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엑스푸시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실시간 전달 방식과 신뢰성 전송 방식이 가능합니다. 각각 전송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는 온라인 상태에서만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메시지 수신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상태에서 수신하지 못한 메시지는 재수신이 불가능합니다. 푸시 메시지는 접속한 클라이언트 사용자의 토픽 타입과 아이디를 체크하여 메시지가 전송되며 실시간 메시지 전송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 DB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푸시 메시지 전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 엑스푸시에 연결합니다. 연결이 성공적이면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한 토픽 정보를 엑스푸시에 등록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엑스푸시와 연결이 끊어질 때까지 메시지 수신을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프로바이더는 엑스푸시 서버에 전송하려는 토픽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엑스푸시는 클라이언트에서 등록한 토픽 정보와 프로바이더가 전달한 토픽 정보가 매치되는 경우 해당 토픽과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메시지가 전달되면 콜백 함수를 통해 메시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만약 매치되지 않는 토픽 정보와 메시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신뢰성 메시지 전송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뢰성 메시지 전송 방식은 클라이언트 사용자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메시지 전송을 보장합니다. 전달된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하게 되고 메시지가 전송되면 DB에 저장되어 기록됩니다. 따라서 신뢰성 메시지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DB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미수신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엑스푸시에 요청하여 미수신된 메시지가 있는 경우 재수신이 가능합니다. 신뢰성 메시지 전송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 사용자에 대한 토픽 등록 과정이 필요합니다. 엑스푸시에 토픽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DB 테이블, T_토픽에 사용자별 토픽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앞에서 사용자별 토픽 정보를 등록했다면 다음은 신뢰성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푸시 연결.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 엑스푸시에 연결합니다. 두 번째, 토픽 등록. 메시지 수신을 위한 토픽을 등록합니다. 토픽을 등록해야 실시간 메시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신뢰성 토픽 등록. 엑스푸시는 신뢰성 메시지 수신을 위한 토픽 정보를 등록합니다. 이때 사용자 정보를 T_토픽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신뢰성 토픽 삭제. 신뢰성 메시지 수신을 삭제하면 T_토픽의 액션 상태가 변경되며 메시지가 공급되어도 T_유저_ 메시지 테이블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프로바이더에 의한 메시지 공급. 공급자는 신뢰성 메시지를 공급합니다. 이때 메시지는 엑스푸시에 전달이 되고 엑스푸시는 메시지를 T_메시지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다섯 번째, 사용자 확인. T_토픽 테이블에서 토픽 정보 토픽 타입 토픽 아이디가 매칭되는 사용자를 찾게 됩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정보 저장. 찾은 사용자 정보와 메시지를 T_유저_ 메시지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일곱 번째, 메시지 전달. 사용자가 엑스푸시와 연결 중이면 테이블에 저장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송됩니다. 여덟 번째, 메시지 수신. 사용자가 푸시 서버에 연결 중일 때는 신뢰성 메시지를 바로 수신합니다. 만약 연결이 해제된 경우 메시지는 별도의 요청이 있을 때 재전송 가능합니다. 미수신 메시지 요청. 미수신 메시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재수신이 가능하며 수신되지 않은 메시지는 T_유저_ 테이블에서 메시지 상태 정보를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신 확인.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메시지 수신 상태를 엑스푸시에 보내면 T_유저_ 메시지 테이블의 메시지 정보가 변경됩니다. 신뢰성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테이블 정보가 필요합니다. T_토픽. 사용자 토픽 정보를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메시지. 프로바이더로부터 신뢰성 메시지가 공급되면 메시지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유저 메시지. 사용자별 신뢰성 메시지가 저장되는 테이블입니다. 프로바이더로부터 메시지를 공급받으면 토픽과 메시지를 조합하여 유저 메시지를 생성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3개의 테이블은 신뢰성 메시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테이블 정보이며 모바일과 노티피케이션은 모바일 푸시 정보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테이블 정보이며 테이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노티피케이션. 모바일 노티피케이션 이력을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즉, 사용자별 노티피케이션 메시지가 저장되는 테이블입니다. 신뢰성 메시지에 대한 처리 과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AA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 정보와 토픽 정보를 토픽 테이블에 등록합니다. 프로바이더에서 메시지를 발행 시 노티와 0001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엑스푸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 메시지 테이블에 내용을 기록하게 되며 기록 후 엑스푸시에 매치되는 사용자의 노티 0001 토픽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송 상태를 유저 메시지에 기록합니다. 클라이언트에는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수신하면 엑스푸시의 상태 값을 전달해 주게 되고 이때 엑스푸시는 유저 메시지 테이블의 컬럼 메시지 스테이터스의 최종 전달값 2를 세팅하고 하나의 메시지 전달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메시지 스테이터스 컬럼 상태가 2가 아닌 0 또는 1인 경우는 미수신 상태로 클라이언트가 어플리케이션을 재접속 시 미수신 데이터를 다시 수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의 엑스푸시 메시지 수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환경은 다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모바일 앱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도 알림 수신이 가능해야 하므로 신뢰성 메시지 전송에 의한 알림 방식을 취합니다. 즉, 모바일 메시지 전달 방식은 신뢰성 메시지 전달 방식입니다. 노티피케이션 알림을 통해 앱을 활성화하면 엑스푸시와 연결하여 미수신 메시지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클라이언트 연결 상태가 여러 곳, 즉 윈도우와 모바일이 동시에 접속되어 있는 경우 모바일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으며 윈도우에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모바일 메시지 전달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사전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지, 애플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에 서비스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등록 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등록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을 통한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 사용자에 대한 토픽 정보를 토픽 테이블에 등록 과정이 필요하며 사용자의 모바일 단말기 고유 번호인 디바이스 토큰 정보를 모바일 테이블에 등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 전달 방식은 신뢰성 메시지를 통해 전달됩니다. 모바일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를 통해 전달된 메시지는 엑스푸시에 메시지가 전달되며 이때 노티피케이션 테이블에 메시지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후 모바일 노티피케이션 서버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 상태를 리절트 컬럼에 업데이트합니다. 모바일 노티피케이션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노티피케이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며 클라이언트에서는 노티피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엑스푸시에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엑스푸시는 클라이언트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수신 상태를 엑스푸시 서버에 전달하면 엑스푸시는 최종 수신 상태를 유저 메시지 테이블에 메시지 스테이트 컬럼에 반영하면 모든 전달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모바일 메시지 수신을 위해서는 신뢰성 메시지 전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며, 이때 일반 메시지 수신에 필요한 테이블 정보와 T_ 모바일, T_ 노티피케이션 테이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모바일 메시지 처리 과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AA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 정보와 토픽 정보를 T_ 토픽 테이블에 등록합니다. AAA 아이디를 가진 사용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정보를 T_ 모바일 테이블에 등록합니다. 프로바이더에서 메시지를 발행 시 노티 0001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엑스푸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 T_ 유저_ 메시지 테이블의 내용을 기록하고 엑스푸시에 매치되는 사용자의 노티 0001 토픽의 메시지 전송 및 전송 상태를 T_ 유저_ 메시지에 기록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으로 메시지를 수신하면 엑스푸시의 상태 값을 전달해주게 되고, 이때 엑스푸시는 T_ 유저_ 메시지 테이블의 컬럼 메시지_ 스테이트의 최종 전달값 2를 세팅하면 하나의 메시지 전달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만약 메시지_ 스테이트 상태가 2가 아닌 0이나 1인 경우, 즉 사용자 미수신 상태라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재접속하여 미수신 데이터 요청 시 메시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엑스푸시 프로바이더 AP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푸시 프로바이더 API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생성하고 공급합니다. 소켓 통신이 가능한 엑스푸시 프로바이더 API는 다양한 백엔드 시스템과의 손쉬운 연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중 넥사크로 제품으로 구축된 업무 환경에서는 최적의 기능과 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 또한 메시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지정된 푸시 서버로 메시지를 공급하며, 엑스푸시는 수신자가 등록한 구분 값을 바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여 전달합니다. 메시지 프로바이더 API 전달 순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엑스푸시 연결. 엑스푸시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종류 설정. 전달할 메시지에 대한 종류, 즉 실시간 또는 신뢰성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 토픽 등록. 토픽 등록 시 토픽 타입은 반드시 4바이트로 구성해야 하며, 특정 타입의 메시지 중에서 메시지를 선별하기 위한 키를 설정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추가. 전달할 메시지 내용을 추가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저장 시간 설정. 신뢰성 메시지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설정 단위는 1 단위로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메시지 전송. 하나의 푸시 메시지 객체를 엑스푸시 서버에 전송합니다. 일곱 번째, 엑스푸시 연결 해제. 엑스푸시 서버와 연결을 해제하면 하나의 메시지 전달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엑스푸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되는 자바 API 메소드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 설명은 아래 링크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넥사크로 엑스푸시 어댑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넥사크로는 엑스푸시에서 전달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는 엑스푸시용 어댑터를 컴포넌트 형태로 제공합니다. 수신된 메시지는 메시지 레이아웃을 참조하여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며 업데이트, 인서트, 어펜드, 리플레이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엑스푸시 서버는 프로바이더 API를 통하여 공급된 메시지를 넥사크로에게 전달합니다. 넥사크로의 엑스푸시 프로토콜 어댑터는 메시지 수신을 위한 동작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수신받은 후 데이터를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메시지 수신 순서와 역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엑스푸시 연결. 엑스푸시 프로토콜 어댑터를 이용하여 엑스푸시에 연결합니다. 연결 시 프로젝트 아이디, 프로토콜 버전, 엑스푸시 서버 접속 주소와 포트 번호를 등록합니다.
메시지 포맷 정의. 엑스푸시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변환할 데이터셋 구조를 정의합니다. 이때 정의된 레이아웃 구조는 XML 형태로 정의되며 생성한 XML 파일의 경로를 레이아웃 URL 속성에 등록합니다. 셋째, 토픽 등록.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네 번째, 메시지 공급. 공급자가 엑스푸시 서버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전달. 푸시 서버가 동작 중이면 메시지가 정상적으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변환.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정의한 콜백 함수를 수행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넥사크로에서 메시지를 수신을 위한 레이아웃 정보를 등록합니다. 메시지 레이아웃을 정의할 XML 파일을 푸시 언더바 메시지 언더바 레이아웃.xml 파일로 생성합니다. 메시지 구조는 필드 단위로 기술하고 해당 필드는 데이터셋에 바인딩할 때 사용합니다. 바인딩할 필드 아이디는 데이터셋 컬럼 아이디와 같은 값으로 변경합니다. 푸시 서버가 전달한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먼저 메시지 포맷이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넥사크로 프로토콜 어댑터는 메시지의 수신 영역에서 정의된 레이아웃에 따라 메시지를 변환합니다. 메시지 레이아웃은 XML 파일에 정의하며 하나 이상의 메시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의된 메시지 레이아웃 구조에 따라 엑스푸시 프로토콜 어댑터는 데이터셋의 전달 값을 바인딩합니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메시지 레이아웃 구조와 공급자의 메시지 토픽 구조를 잘 맞춰야 합니다. 공급자가 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메시지 레이아웃의 필드 수와 공급자의 전달 값의 수가 같아야 합니다. 메시지 레이아웃은 넥사크로 메시지 레이아웃 컬럼 개수와 프로바이더에서 전달하는 컬럼 개수가 일치해야 하며 반드시 컬럼명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값은 칼럼 순서에 따라 매치됩니다. 엑스푸시에 대한 도움말은 넥사크로 스튜디오를 설치하게 되면 레퍼런스 가이드, 단축키 F1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푸시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은 터미널 형태의 콘솔 모니터링과 자바에서 제공하는 JMX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솔 모니터링의 경우 커맨드 형태로 입력하여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로는 현재 엑스푸시의 상태 보기, 엑스푸시 상태 초기화, 토픽에 대한 등록, 삭제, 검색 등의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JMX의 경우 엑스푸시의 서버 정보와 오퍼레이션 시스템 정보, JVM 정보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엑스푸시 설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푸시를 설치하기 전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바 JDK 1.8 이상 지원되는 OS, JDK 1.8 이상, 메모리 최소 1024MB, 설치 공간 최소 512MB가 필요합니다. 메시지 전달 방법 중 신뢰성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B가 필요하며 지원되는 DB 정보는 오라클, MS SQL, MySQL, 티베로, DB2, 파스 등 다양한 DB를 지원합니다. 엑스푸시 사용 계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가능하면 엑스푸시용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포트를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HTML5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50000, NRE 런타입에서 접근하는 50001, 프로바이더에서 사용하는 50002, 모니터링을 위한 50003, 끝으로 서버 확장 등을 위해 50007을 사용합니다. 포트는 고객사 서버 구성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며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포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엑스푸시 설치 파일에 포함된 패키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구매 시 전달된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 다음의 디렉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
실행 종료 등 스크립트 파일 위치, 콘피그, 환경 설정 파일과 라이선스 파일 위치, DOC, 문서 파일 위치, LIB, 라이브러리 파일 위치, 로그, 로그 파일 위치, 샘플, 샘플 소스 코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엑스푸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엑스푸시용 라이선스 파일이 필요하며 제품 구매 시 발급된 라이선스 파일을 엑스푸시가 설치된 홈 디렉토리에 콘프에 복사해야 합니다. 정식 라이선스에는 엑스푸시가 설치된 OS의 IP 정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엑스푸시 라이선스는 별도 서버 재기동 없이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라이선스의 장애가 발생 시에는 서버가 중단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엑스푸시에 대한 환경 변수 설정 부분을 살펴봅니다. 엑스푸시를 설치 후 엑스푸시 설치 경로에 빈 디렉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세선다바 엑스푸시.bat 파일을 오픈하여 상단에 자바 홈과 엑스푸시 홈에 대한 디렉토리 설치 경로를 설정해 줍니다. 엑스푸시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설정 파일 위치는 엑스푸시 설치 디렉토리에 콘피그 디렉토리에 포함된 엑스푸시_config.xml 파일을 오픈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엑스푸시_config.xml에 정의된 엑스푸시 IP, 포트, DB 정보 등을 설정합니다. 설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엑스푸시 서버를 재기동해야 설정값이 반영됩니다. JDBC 드라이브 설정, 신뢰성 메시지 수신을 위해서는 DB 정보가 준비되어야 하며 접속하고자 하는 DB 정보를 정의해 줍니다. JDBC 드라이버 설정은 사용하고자 하는 DB 종류에 맞는 드라이버 정보를 기술합니다. 당사에서는 JDBC 모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경 설정, 클라이언트 IP 포트 설정, 클라이언트, 즉 넥사크로에서 엑스푸시 접근 시 HTML5로 접근하는 경우 사용될 포트 정보를 정의합니다. 기본 사용되는 포트 정보는 50000으로 접속하며 해당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 NRE 런타임 포트 설정, 넥사크로에서 엑스푸시 접근 시 NRE, 즉 런타임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용될 포트 정보를 정의합니다. 기본 사용되는 포트 정보는 50001로 접속하며 해당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 프로바이더 포트 설정, 서버 프로바이더에서 메시지를 엑스푸시에 전송 시 사용하게 될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기본 사용되는 포트 정보는 50001을 사용하며 해당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 모니터링 포트 설정, 엑스푸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할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기본 사용되는 포트 정보는 50003을 사용하며 해당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 분산 서버 구성 시 사용될 포트 설정, 엑스푸시 확장 시 사용하게 될 포트 정보를 설정합니다. 기본 사용되는 포트 정보는 50007을 사용하며 해당 내용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 로그 설정, 엑스푸시에서 로그 사항을 기록 시 로그 레벨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 40의 경우 서버 테스트나 기타 오작동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트레이스 30은 동작의 세세한 것을 살펴보기 위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인포 20의 경우 서버 동작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워닝 10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익셉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 0은 운영에 영향을 끼치는 에러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설정 값을 이용하여 로그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파일 로그 위치 설정, 로그 파일 위치 및 디렉터리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푸시의 환경 파일 엑스푸시_config.xml 파일 설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당 파일의 내용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X푸시를 재기동해야 수정된 사항이 반영됩니다. X푸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로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X푸시 로그에는 클라이언트 접속 유무, 토픽 등록 유무, 프로바이더 메시지 수신 유무, 푸시 메시지 송신 유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며 로그 파일 또는 X푸시가 실행되어 있는 서버 콘솔 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접속 유무는 로그 내용 중 add connection에 표시된 유저 정보와 접속 IP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토픽 상태 확인. 토픽 상태는 토픽 서브스크라이브의 토픽 타입과 토픽 ID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더에서 전송한 메시지 확인은 로그 내용 중 갓푸시 메시지를 시작으로 전달된 메시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X푸시 메시지 전송 확인은 로그 중 푸시드 투 클라이언트 메시지 부분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푸시 클로즈 여부는 로그 중 액션의 BYC와 유저 ID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푸시 로그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로그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X푸시 개발 및 사용 중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내용은 당사 고객 지원팀을 통해 접수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지원팀 접수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X푸시가 설치되어 있는 OS 정보, X푸시에서 사용하는 JDBC 정보, 설치된 X푸시 버전 정보, 고객사 사이트 정보, 증상, 로그 파일, X푸시 config.xml 파일, 그리고 DB 데이터 정보를 함께 보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X푸시 제품에 대한 매뉴얼 정보는 아래 URL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X푸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